자, 앞선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회로에서 요 R2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R2의 베리에이션이 생겼을 때 요 VX라는 포인트의 전압 변화가 생기고 이게 온전히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변화로 나타나서 컬렉터 전류를 흔드는 거죠. 근데 이 컬렉터 전류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니까 그 변화량이 커서 결국 소자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개인도 엄청 흔들리겠죠. 이 RE가 흔들림으로써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바이어싱이라는 회로가 제안이 됐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에미터 부분에 RE라는 저항을 추가를 합니다. 자, 이 R이라는 저항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R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VX에서 바이어스가 흔들리더라도 뭐 R1이나 R2 또는 뭐 VCC에 의해서 이 VX 전압이 흔들리더라도 VB가 변화량이 거의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계산해 보죠. 여기 V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테브닌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을 해보죠. 그럼 VX는 VBE 더하기 VRE가 되겠죠. 그리고 이 RE는 RE의 IE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VX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막 흔들리죠. 막 흔들리는데 이 VB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VRE가 VB보다 훨씬 크면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VB의 흔들리는 정도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할 때 결국은 요 VRE가 VB의 흔들림 또는 VX의 흔들림보다 더 크게 회로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가 IE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크게는요. 그래서 IE는 R2분의 VR E라고 해보죠. 여기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VRE 이렇게 계산해보면 여기 걸리는 VRE는 어떻게 계산되냐? VX 마이너스 VB2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RE가 들어가게 되고 VX는 볼테이지 디바이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대신 조건이 베이스 전류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 경우. 그러면 2분의 R2VCC 마이너스 V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I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와 IE가 일정하게 되려면 이 VB보다 여기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CC가 더 크게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R1, R2 값을 잘 결정을 해서 이 값이 더 커지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VCC도 결정을 잘 해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정적인 회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베이스 커런트가 굉장히 작아야지 베타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무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I1이 IB보다 훨씬 커야겠죠. 그러면 여기 VCC분의 R1 더하기 R2분의 VCC가 VCC 여기 적었네요. 어쨌든 VCC가 I1이 되죠. 그럼 이 I1이 IB보다 훨씬 커야 되니까 이거를 잘 설계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R1과 R2, VCC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안정적인 바이어스 회로가 되는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회로보다 이 R이 축태, 에미터의 디제너레이션 바이어싱 기법을 사용하면 베타에도 덜 민감하고 VB 베리에이션에도 덜 민감하게 회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설계를 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RC라는 부분입니다. RC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VC가 VCC-IC RC로 계산이 되죠. 근데 이 RC 저항이 너무 크면 IC 전압이 IC 전류가 커졌을 때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지 않고 동작 영역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RC는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BJT 회로가 들어가지 않도록 작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바이어싱 서킷을 디자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choose a value of collect current to provide the desired small signal model parameter라고 되어 있죠. 즉,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GM이랑 알파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컬렉터 커런트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증폭기에 증폭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걸 바탕으로 컬렉터 전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후에 이제 R1, R2, VB의 베리에이션을 예측을 해서 이걸 고려한 다음에 VRE를 결정을 하라는 거죠. 이때 VRE는 IC 곱하기 R이죠. 원래는 IE 곱하기 R인데 IC가 R이랑 비슷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IC 곱하기 RE로 되고 결국 이 VRE가 얼마 정도면 될지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결정된 VRE 값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B를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컬렉터 전류를 아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IS와 VT라는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VB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VX, 즉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을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VX를 바탕으로 해서 이 VX 값을 결정하기 위한 R1과 R2 값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I1, 즉 R1과 R2에 흐르는 전류가 베이스 커런트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바이어싱 서킷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RC 값을 최소한 작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IC 값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RC 곱하기 IC 전압에 의해서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레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RC 값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는 걸 5번으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회로에서 흔히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회로는 셀프 바이어싱 테크닉이고요. 이 셀프 바이어싱 테크닉은 자, 컬렉터 전압이 RB를 통해서 저항 RB죠. 저항 RB를 통해서 베이스 전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장점이 뭐냐? 자, 여기 VY가 있죠. 컬렉터 전압. VY는 IB, RB 더하기 VX입니다. 이 VX는 베이스 전압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컬렉터 전압이 이 베이스 전압보다 항상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항상 Q1 소자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바이어싱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컬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항상 BJT, Q1이라는 BJT가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서킷 같은 경우는 RC 값이 너무 크면 Q1이 세츄레이션 모드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그러면 이 회로에서 바이어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바이어스를 구해야지 우리가 GM이라든지 알파이라든지 소신호 모델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VB를 한 700mV라고 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콜렉터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콜렉터 전류는 IS exponential V T분의 T죠. T분의 VB가 되죠. 그러면 컬렉터 전류가 계산이 되면 이 컬렉터 전류를 다시 VB를 계산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VB는 VT ln IS분의 IC죠. 이렇게 해서 VB를 구하고 다시 대입을 해서 IC를 구하고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특정 값에 이렇게 세츄레이션이라기보다는 특정 값에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GM이라든지 알파이를 계산을 해서 회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고 어떻게 이 바이어스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GM이라든지 알파이라는 소신호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VBE나 베타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적게 만들기 위한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수식적으로 알아보죠. 여기 콜렉터 전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콜렉터 전압은 VCC-IC, RC,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바라본 거고 하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IB, 더하기 VBE. VB는 여기 베이스와 에미터 전압이죠. 그리고 IB는 베타분의 IC가 되는 겁니다. VBE.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같다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 컬렉터 전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식을 활용해서 과연 베타와 그리고 VB 베리에이션의 둔감하게 회로를 만들려면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죠. 먼저 앞에 있는 수식을 제가 가져와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IC는 RC 더하기 베타분의 RB 그리고 VCC-VB였습니다. 자, 여기서 분모 텀을 먼저 살펴보면 RC가 베타 RB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진다면 이 베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죠. 이 컬렉터 전류가.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회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IC가 흔들린다는 거는 개인이 흔들리는 거고 회로의 특성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에 대해서 둔감한 회로 증폭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RC 값을 베타 RB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분자를 보면 됩니다. 이 분자에서 지금 VB가 흔들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VB가 흔들렸을 때 이 흔들리는 정도가
무시되려면 VCC가 즉 VCC-VBE죠. 정확하게는 VCC-VBE가 훨씬 큰 값을 가지면 됩니다. 델타 VBE보다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값이 흔들려 봤자 이 VCC-VBE 값이 원래 크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서 묻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앞에 있는 셀프 바이어싱 서킷 같은 경우에 VBE에 대한 베리에이션에 둔감한 회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4가지 종류의 바이어싱 서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했던 게 간단한 바이어스 회로였죠. 간단한 바이어스 회로로 VCC와 여기 베이스 사이에 RB라는 저항값을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베타에 대한 베리에이션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는 거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VB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안이 된 게 레지스티브 디바이더였죠. 하지만 이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베타나 VB에 대한 베리에이션 영향이 아니죠. VB는 아니고 베타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경우는 이 베이스 커런트가 여기 전류보다 훨씬 작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거는 요 R2가 베리에이션이 심해서 VB가 흔들릴 경우 요 컬렉터 전류가 익스포넨셜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지스티브 에러에 대해서, 레지스터 에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VB가 흔들렸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2m 디제너레이션 바이어싱 서킷이 나왔죠. 그거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왼쪽이 아니고 가운데 나와 있는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회로에서 Q1R에 2m에 R2를 추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R2를 추가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VBE, 즉 요 R2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전압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조건이 요 VRE가 여기 보이는 VX라는 베이스 전압 또는 VB의 베리에이션보다 훨씬 커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I1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베이스 전류보다 훨씬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베타가 둔감해지는 거고, 요거에 만족하면 요 R2의 베리에이션, 정확하게는 VB의 베리에이션이죠. VB의 베리에이션에 덜 민감한 회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이 RC 값을 작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 RC 값에 의해서 자칫하다가 Q1 BJT 소자가 세츄레이션 모드에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셀프 바이어싱 서킷이라고 했고, 이 셀프 바이어싱 서킷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포워드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때 베타와 델타 VB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RC가 베타 RB보다 훨씬 커야 된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 베타에 대한 베리에이션에 대한 영향이 줄어든다고 했고, 두 번째 VCC-VBE죠. 이게 델타 VB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델타 VB의 영향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어싱 회로에 대한 전체 요약이 되겠고요. 자, 앞선 슬라이드들에서는 우리가 NPN BJT 소자를 기준으로 바이어싱 서킷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NPN BJT 바이어싱 서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NPN BJT 바이어싱 서킷이랑 PNP BJT 바이어싱 서킷이랑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폴라리티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VCC가 MPN BJT 같은 경우는 콜렉터 부분에 달렸었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이미터 부분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BE, VEB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베이스 커런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베이스 커런트가 차이가 난다는 건 방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